특징주들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도홀딩스 권영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대표님이 꼽아주신 첫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ABL바이오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낙폭이 좀 큰 상황입니다. 주요 기술 수출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노이즈가 나왔고 이에 따라 회사의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도 좀 제약바이오가 주춤하면서 지수가 좀 힘을 못 쓰는 분위기인데 이슈를 어떻게 해석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오늘 좀 투심을 악화시켰던 결정적인 원인으로서 좀 제공을 한 게 이 ABL 바이오가 된 것 같고 산업피 측에서 기존에 이제 마일스톤 계약을 했었던 ABL 301 후보 물질에 대해서 이 우선순위를 좀 재조정을 하면서 기존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고 계획이 되어 있었던 임상 2상을 미루고 임상 1비상으로 지금 추가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임상 타임라인이 지연되기 때문에 마일스톤 수령 시점도 늘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마일스톤 수령하는 것도 불확실한 어떤 그런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 물론 ABL 측에서도 지금 반론을 했습니다. 지금 산업피로부터 계약 해지를 받거나 뭐 개발이 중단이 된 게 아니라 임상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략적인 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BBB 셔틀 플랫폼인 그래파드 B 자체랑은 좀 무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주가가 바닥에서는 사실 이런 이벤트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주가가 상당히 올라온 시점에서 신고가 영역에서 이런 노이즈는 상당히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뭐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그 로열티 5%로 예상했던 거를 시장에서는 5%로 예상을 했던 거를 이제 보니까 머크사에서 공개한 보고서에는 2%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제 매출이 한 1조에서 받을 수 있는 로열티가 1조에서 4천억, 그러니까 6천억 가량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당연히 그때도 투심 악화됐지만 그때는 제가 알테오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과적으로 로열티는 줄었지만 사업화가 계속되고 있고 키트루다 SC에 대한 매출 그리고 전환율이 점점 높아지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익성은 담보가 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조정은 기회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ABL 바이오처럼 오늘 이런 이벤트는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종종 있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었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마일스톤 임상 1상, 2상 그리고 3상까지 성공했을 때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옵션 계약금들에 대해서 그 기대감으로 초반에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거의 대부분이 임상 2상이나 3상에서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상까지는 대부분 성공합니다. 네. 근데 2상부터 이제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하고 뭐 부작용이라든지 또 게다가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 플랫폼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임상에서 좀 효과를 이 약 때문에 파킨슨병이 치료가 됐다라는 걸 증명하기가 이 효능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국에서도 오랫동안 좀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도 정확히 이게 어떤 식으로 파킨슨병이 타겟이 돼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영역이 굉장히 좀 어렵다 보니까 ABL 바이오나 이제 산업피 측에서도 이런 노이즈가 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의 이 종류의 이벤트는 내일 당장 해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네. 반론이 나왔다라고 해서 해소가 되는 건 전혀 아니고 이게 당분간은 이런 안 좋은 투심은 좀 오랫동안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급도 한번 보게 되면 외국인이 샀죠. 외국인도 그동안 좀 사오다가 오늘 이벤트 터지자마자 손절매가 나왔거든요. 그 기관 측에서도 투신 연기금도 손절매가 나온 걸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오늘 여기서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동안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좀 비중 축소 의견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ABL바이오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주기도 했는데 또 악재를 만났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정리해 보겠고요. 이슈가 있는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덕전자 짚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반면에 20% 이상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공시가 나왔는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분위기가 좋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단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뭐 너무 오르다 보니까 뭐 여기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담는 전략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전략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하이닉스도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실적 발표가 나와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JP모건 측에서 예상했었던 매출 컨센이 한 16조 5천억이었는데 그걸 좀 약간 상회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실적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뭐 D램 가격이라든지 지금 이 범용 메모리 시장도 그렇고 뭐 낸드 그리고 HBM까지 포함했을 때 앞으로도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공장 증설을 탄력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전제하에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나 이제 소부장단들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 코스닥 정책이 이제 뭐 1000스닥이 아닌 뭐 3000 스닥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연기금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늘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2%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1,400억, 1,400조죠. 운용자금 1,400조에서 2%면 28조인데 5%까지 늘린다라고 하면 대략 30 몇 조가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러프하게 30조라고 잡았을 때도 이것이 어디로 가냐라고 했을 때 코스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발표가 되자마자 코스닥으로 유입이 됐고 그러면 코스닥 업종들 중에서 어느 섹터로 유입이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큰 반도체 소부장단,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로봇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이제 한동안은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덕전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일단 4분기에 2025년 4분기에 실적을 흑자 전환했습니다. FC BJ 쪽의 그 기판 쪽 매출도 많이 지금 퀀텀 점프가 나온 상태고 캐파는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끈하게 좀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기판에 들어가는 원재료가 금 그리고 구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재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좀 판가 전이도 좀 가능해 보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 국면에 맞춰서 약간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기회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자면 외국인 기관이 좀 쌍끌이 매수세가 나왔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정책에 연기금 운용자금이 투입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기금이 지금 거의 20일 연속으로 순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연속적인 어떤 기관의 수급이 뒷받침되어 준다라고 했을 때 락바텀도 좀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그런 종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반도체 쪽으로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조정이 나올 때 다시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특징주들 만나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포착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흐름도 양호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오늘 1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역대급 1월 증시가 나타났습니다. 2월에는 또 어떻게 활짝 웃으려면 종목을 어떻게 골라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약간 눌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지금 신고가인 종목들, 뭐 반도체 쪽은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90만, 뭐 하이닉스는 90만 원 정도 돌파하고 삼성전자는 16만 원까지도 지금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상단이 많이 올라가도 한 대략 한 20%에서 30% 가까이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좀 더 목표 수익률을 높일 수 있고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높게 오르고 있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풍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 풍산은 일단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 거의 무조건 오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지금 작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 올랐거든요. 그러면 풍산 입장에서는 구리를 미리 사서 예를 들어서 뭐 1,0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에 사서 다음에 팔 때는 그게 구리 가격이 2,000원에 오르면 그 만들어 놓았던 대구경 포탄을 2,000원에 맞춰서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메탈게인 효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판가 전이가 명확하게 가능한 종목이 바로 이 풍산이어서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온 것 같고, 또 이제 추세적으로도 봤을 때도 오늘 보면은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는데, 이게 아까 보니까 시장이 오르다가 조정이 좀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총리가 이제 중국에 이제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관세를 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좀 그런 이벤트가 나오면서 미선물이 좀 조정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서 상승을 견인했었던 시가총액 대형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조정이 나오고, 풍산도 좀 덩달아서 좀 패시브 자금이 이제 유출이 되다 보니까 같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도 지금 방산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번에 그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2월 초에 사우디에서 이제 방산 포럼이 있기 때문에, 전시회가 네. 있기 때문에 요 이제 전시회에서 어떤 수주 소식에 수주 소식을 미리 좀 기대감으로 2월 초 정도에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일정 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일정을 앞두고 상승이 나온다면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거의 한 이번 달 내내 연속적으로 순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이고, 오늘은 약간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차익 실현 매물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시브 자금의 유출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지금 지지하고 견고하게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종가 부근이나 뭐 내일 시가 부근도 다음 주 월요일 시가 부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건 17만 원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풍산 만나봤습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짚어봤고요. 목표가 17만 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